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자, 아,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동영상은, 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어, 그, 이해,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현실에 실제로 투자하는 데 적용을 해보자. 어, 그래서 다들 초보자도 그렇고 저도 한 십몇 년을 십몇 년을 넘게 이거를 공부도 안 했고 이제 이거를 계속 투자에 실패하면서 이제 에,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에 접목을 하고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자산이 관리가 되면서 수익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이거 보면 그 통계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이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잘 안 돼요. 그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유도되는 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적 통계, 그거를 최대한 생각해내고 뭐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그 해리 마코위츠라는 분이신데 199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창시자고요. 이분은 그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쓴 논문 제목이 포트폴리오의 선택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뭐 경제학이라는 게 수학이 그렇게 많이 접목이 안 돼 있던 시절이라서 어, 이분 뭐 지도 교수가 그 밀턴 프리드먼이었는데 이분이 그 박사학위 그 통과시키면서 이건 진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고 수학도 아닌 것이 하면서 어, 갸우뚱하면서 학위를 통과시켜줬던 논문인데 나중에 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이제 에, 전부 이제 그 현대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자산 간 분배를 하면 리스크가 어떻게 적어지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이론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셨나? 자꾸 하셨나 모르겠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에, 명언이죠, 명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물론 뭐 한 바구니에 담아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깨진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기죠. 워렌 버핏이 도발을 먼저 하긴 했는데 그 헤지 펀드 평균 대부분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인덱스 평균 연평균 수익률을 그 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도발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포르테제 파트너스의 그 수장이 그럼 내기를 하자 10년 동안 이게 2007년도에 내기가 시작됐는데 2017년도까지 10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아, 헤지 펀드는 2.2%밖에 안 나왔고요. 인덱스 펀드 그냥 인덱스 펀드 S&P 500 스파이죠, 스파이. 인덱스 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7.1%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 그때 당시에 이제 100만 달러를 받았고요. 이건 전부 기부를 한 걸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 보글이라는 분이 또 이제 이분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신데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래서 자, 우리가 모든 주식을 보유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든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어, 쪼개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ETF를 처음으로 만드는 창시자시죠. 인덱스 펀드를 만든 창시자시고 이후에 ETF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결국에는 예? 주식을 소유 그 본인이 헤지 펀드 매니저들도 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오버하지 못한다. 어?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분산하고 또 분산하고 분산해라. 예? 그게 근데 그게 이게 안 좋은 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통하죠. 미국 같은 데는 통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분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게 왜 헤지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것이냐?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으로 규명해내신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코위치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산장수랑 집신장수의 모친이죠, 모친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 한, 첫째 아들은 우산장수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사인데, 자, 비가 맑은 날에는 우산이 잘 안 팔려서 이게 고민이고, 비 오는 날에는 집신이 안 팔려가지고 이게 고민인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 비가 와도 우산이 잘 팔릴 거고, 맑아도 집신이 잘 팔릴 거고, 그래서 양수 겹장으로 좋은 거죠. 좋은 일만 생긴다. 예.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 우산을 떼오려면은 우산을 싼 값에 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집신이 수요가 적을 테니까 이제 싸게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 이제 한 가지만 노리게 되면 자,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떼다가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 떼올 때 우산값이 비싸겠죠? 팔려고 보니까 날이 맑아졌어.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떨이로 팔아야 되고 손실이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은 이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 투자의 뭐 끝판왕이라 그래야 되나요? 레이 달료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방금 날씨 보셨죠?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꽃이 피는 날에도 이런 올해도 사계절 포트폴리오라 그러는데 그 경제의 사국면 사국면에 따라서 스포트하는 자산이 다르더라. 자산이 다른데 그 국면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다 가져가자. 다 가져가자는 거죠. 어. 그래서 레이달료가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이거는 이제 그냥 대중에게 내놓은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위험 자산에는 30%만 담고 장기 채권은 40%를 담고 TLT죠. ETF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TF로 하면 ETF는 S&P 500을 완전히 추종하는 시총에 따라 비중을 다 맞춰주는 펀드죠. ETF 그래서 스파이고 장기 채권 TLT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비중 40%를 가져가고 중기 채권은 IEF 15%, 금은 7.5%, 원자재 GLD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도 7.5%죠. 7.5%인데 이건 DBC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세금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비추입니다, 비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채권도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식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15, 15, 15, 15로 나눴고요. 예. 그리고 장기 채권은 조금 해서 요 40%? 40%안 되게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골드를 15%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GLD로 맞추려고 하는데, 거의 실물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GLD하고, GLD로는 이제 한 8%에서 10% 정도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딸 계좌에다가 이제 그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6개월이 안 됐는데 수익률은 11.2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GLD랑 골드랑 스파이, TLT, 부동산까지 이제 부동산을 저는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그냥 25% 동일 비중으로 25%씩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 금액이 딱 맞추게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예, 최근에 돈이 좀 생겨가지고 동일 비중으로 맞추다가 TLT를 조금 올렸습니다. TLT를 조금 올려서 여기 조금 비중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돈이 또 생기면은 이것도 다시 또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맞춰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실질 금리가 플러스예요. 실질 금리가 2에서 3% 정도 플러스예요. 플러스면은 금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이 엄청 좋죠. 금만 18% 올랐습니다. 이 스파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위험자산만큼 올라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도.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쟁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하게 되면은 어, 글쎄, 위험자산이 많이 갈 때 못 간다. 못 가겠죠. 당연히 분산했으면. 그래서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이 연결돼 있고, 로우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와 로우 리턴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이면서 리턴은 약간만 줄이면,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미드 리턴만 만든다. 이런 게 분산 투자를 하면, 자산 배분을 하면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해명을 한 게 그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의 주제인데, 제가 그 원문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수학적인 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분산, 이거는 이거 통계에서 나오는 분산이 아니고, 자산을 여러 군데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예?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위험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고 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거시경제 요인에 의한 위험을 말하는 거고요.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화, 물가 상승, 환율 변동, 뭐 정치 사회 불안 등, 이거는 분산을 하더라도 절대 줄일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시스테믹 리스크. 예. 시스테믹 리스크인데, 우리가 자산을 배분하고 그 자산군 내에서도 또 분산하면은 이 비체계적인 위험,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의한 고유한 위험을 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자산수가 많아질수록 어? 세부적으로도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리스크는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죠. 물론 시스테믹 리스크는 줄일 수가 없지만 이런 경영진의 역량 부족, 경영진이 막 갑자기 뭐 어떻게 잘못됐거나 노사분규, 뭐 생산 라인 사고, 소송 위험, 제품 리콜 이런 것들은 뭐 기업이나 산업이 달라지거나 뭐 자산이 달라지면은 거기에는 위험이 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산을 자산 배분하고 자산을 배분하고 응? 그다음에 예? 분산 투자를 하고 자산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될수록 이런 언시스테믹 리스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코우치가 이 논문을 쓰면서 가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가정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모든 투자자가 위험 기피적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 같은 수익률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죠. 다 하지는 않죠. 그리고 같은 위험이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자, 두 번째, 모든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알려져 있다. 근데 이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사실은. 어. 세 번째, 모든 자산의 분산과 공분산이 알려져 있다. 예, 분산과 공분산에 대한 개념은 통계 찾아보십시오. 음, 그, 자산 간의 분산을 이제 따로따로 구하는 게 공분산 있죠. 따로따로가 아닌 공유해서 구하는 게 공분산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알려져 있다. 근데 알려져 있지가 않죠.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평균과 분산만으로 모든 자산의 수익률 분포를 알 수 있다. 이것도 실제로는 안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 수수료나 세금이 없다. 이것도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통계적인 수학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자산을 가지고 두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A 자산이 올라갈 때 B 자산도 상승을 한다. 이럴 때 상관관계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한 자산이 올라갈 때는 그, 자, 한 자산이 올라갈 때 다른 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쉽죠. 1이라는 거는 어떤 자산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하고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정반대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요렇게, 아이씨, 요렇게, 이거 힘드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어,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역으로 움직일 때가 아주 분산하기가 좋은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딘가에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어지죠. 이렇게 원형 형태로.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더 효용성이 좋다.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효용성이 좋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의 관계 보시면 자, 여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자, 보시면은 이 A 자산과 A 자산과 A 자산이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있는 A 자산. 대표적인 게 뭐 채권 같은 게 되겠죠. 채권. 음.
아니면 그냥 같은 섹터를 볼까요? 뭐 반도체라고 보시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삼성전자가 되겠죠. 굉장히 무겁잖아요. 삼성전자. 자, 그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뭐가 될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거 되겠죠. 자,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두 개의 업체를 분산한다. 분산을 하면 리스크는 조금만 상승시키면서 어? 리턴은 대폭 증가하는 이러한 구성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 그대로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것인데 자 A 자산 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B 자산과 두 개를 분산하면서 자 아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산업군 내에서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에 많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1에 가깝단 말입니다. 1에 가깝게 되면 두 개를 분산하게 되면 100% A로 갖게 되면 로우 리스크 로우 턴이지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를 반반씩 섞으면 결국엔 이런 일직선상에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B 자산이 100%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고 그러면 리스크가 증가하잖아요.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과 기대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이 똑같이 움직이겠죠. 상관관계가 1이니까. 자, 그런데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채권과 안, 뭐 안전자산인 위험자산 안전자산인 채권과 위험자산인 음, 주식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마이너스로 좀 상관관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이 두 개의 자산을 적절하게 섞으면 적절하게 섞으면 완전히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크가 완전히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자산을 어느 일정 수준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 상태를 적절하게 섞으면은 리스크가 완전히 제로로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개 자산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러한 선이 생기고요. 이러한 선 위쪽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겠죠. 이쪽에 이쪽 라인은 그리고 이쪽은 0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가만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선이 이렇게 돼 버리면 자, 이 선을 보세요. 이 선 아래로는 리스크가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죠? 기대 수익률도 떨어져요. 예? 리스크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부터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 위부터 이쪽 라인 위부터 여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어,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그만큼 그만큼 리턴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쪽까지의 라인을 에피션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을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더 많이 섞으면 이쪽 위쪽으로 갈 거고요. 예? 그리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더 많이 섞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너무 많이 섞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 그 배분을 해야 되는 선이 이 상관관계랑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보시면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었는데도 어, 리턴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뭐 그 TV에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목표 수익을 줄여야 될 때다. 이게 뭐냐면 이걸 리스크 관리하라는 거예요. 예? 리스크 관리. 목표 수익을 줄여야 될 때다. 그 리스크 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뭐 리스크 관리? 그럼 잘 쳐다보고 있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효율적 투자선에서 정말로 괜찮은 아주 좋은 이제 투자 비중을 찾는 게 이제 그게 뭐에 따라서 나타나냐면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무위험 투자 수익을 나타내는 뭐 예금이죠. 예금 금리 같은 거. 요새 얼마나 하나요? 4%에서 5%나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4%예요. 4%. 근데 제가 이렇게 분산해 놓은 게 4% 5%도 안 가요. 예? 리스크는 이만큼이나 가져가는데 4% 5%도 안 된다. 그럼 여기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접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된다. 네, 효율적인 분산의 포트폴리오 지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그러면 그 안전자산인 채권하고 이제 그 적절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섞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여기 라인보다는 예? 여기 라인보다는 수익은 좀 높고 그리고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라인에서는 리스크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완만하게 리턴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따라서 이 지점이 정말 효율적인 예,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예,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떤 데는 좀 효율적으로 설명한 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평균 분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냐? 그 주식 뭐 위험 자산이 무슨 자산이든 간에 예, 결국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수용해야 돼요. 랜덤워크 이론이 그거죠. 랜덤워크 이론이 절대로 우리는 어떤 자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거를 음, 물론 그거는 있죠. 모든 자산은 현금 현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도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뭐 거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거래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드리프트만큼 상승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투자자가 버려야 될 것이 과거의 지표와 효율적 투자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있잖아요. 효율적 시장 가설. 예?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뭔가가 뉴스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미 제일 약형 시장에서도 반영을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자산 가치를 비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높을 거라는 추측이 있으면 추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
통찰력이라 그러죠. 통찰력.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집단 지성에도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면서 미래의 가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랑 지금 뭐 무슨 기업이 어떤 뭐 투자 대상이 어떻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내가 아는 뉴스는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신기루다, 신기루.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자산을 갖고 있고 자산을 분산해 놓고 이 계속 현금 매도 포지션을 취해 놓고 결국에는 나머지는 운이다라는 거죠. 운이고 결국에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모든 내가 생기는 돈은 예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놓는다. 그게 투자다. 투자라는 게 한자가 그거잖아요. 투자. 돈을 버린다. 투자. 던진다. 돈을 버린다. 예.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놓는 게 투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분석을 하면은 정규 분포에 따르면 표본의 68%는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범위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 S&P 500 지수가 과거 진짜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에 결국에 연평균 수익률이 8.66%에 표준 편차가 15.72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지금 봐서는 유동성 풀리는 거 봐서는 더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물론 미국이 경제가 계속 뭐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예, 평균이 8.66이니까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5.71을 하면 결국에는 68% 확률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7 그리고 24.38 범위 내에 있단 말이에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수익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95% 확률로는 마이너스 20%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40% 수익까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9% 확률로 자 40% 이상은 잘 안 빠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1% 확률로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9% 확률로 55%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이 56%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하면은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확률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도주가 될 것은 무엇이다?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산을 하는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ETF를 활용해라. ETF를 활용하면 ETF는 장점은 뭡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거래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이제 예, 운용 보수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거래 비용이 조금 더 든다. 거래 비용이 좀 더 들고 그리고 리턴은 아무래도 내가 통찰력 있는 그런 뭐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약간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 몇 번 해보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수익률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내
계속 팔아요. 계좌가 자꾸 안 좋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따하고 하따 하시는 분들 상한가가 뭐 30이고 하한가 마이너스 30이니까 30, 30, 마이너스 30 이거 뭐 번갈아만 해도 어? 결국은 계좌는 녹잖아요. 이 계좌 녹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 이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거는 복리 투자잖아요. 복리 투자 지금. 투자는 복리 수익이기 때문에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 예, 잘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률은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대부분은. 예, 50%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5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올리려 그러면은 손익비, 손익비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보통 두 배 이상, 손실은 짧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익은 200%에서 익절하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0으로 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두 번만 해도 0으로 가죠. 예, 딱 두 번만 해서 50%라고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 마이너스 100 하면 100이잖아요. 100% 나누기 2 하면은 50%. 어, 평균 50% 수익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50%. 평균 50% 수익이니까 150에 175, 200, 200이 넘게 수익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0이 돼 있죠, 0. 기하 평균을 구해야 된다. 기하 평균 구하는 법은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또 이전에 제 동영상에 있을 텐데 기하 평균을 구해서 해야 됩니다. 기하 평균을 하면은 마이너스 100%죠. 자, 그러면은 자,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렇게 안 좋은 거고. 자,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고 목표 수익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100%에서 잡고 손실을 마이너스 50으로 잡는다. 자, 그러면 자, 한 번 수익 보고 200이 됐어요. 손실이 50% 됐어요. 100. 제자리네. 제자리죠? 산술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50 나누기 2 하니까 25%잖아요. 25%인데 25%씩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어. 복리 수익은 기하 평균을 해야 된다. 기하 평균은 0%죠. 자, 그다음 그러면 더 줄여보자. 자, 리스크를 줄이는 게 목표 수익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또 줄였어요. 승률 50%, 수익은 50%고 손실을 마이너스 25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수익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산술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산술 평균은 12.5%인데 기하 평균을 내보면 6.07%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6.07%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위험 자산은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몰빵은 결국은 깡통이다, 깡통. 그래서 위험 자산을 넣고 싶으면 분산을 해라, 분산 투자, 배분하고 어? 해라.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또 이제 그러면 분산을 해서 리스크는 줄였어요. 리스크는 줄였는데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셰넌의 도깨비 이거 이전에도 한번 제가 켈리 배팅 시스템 하면서 했던 것인데 리밸런싱의 중요성. 그래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라고도 하죠. 동일 비중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뭐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이벤트, 돈이 더 생겼다. 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이벤트가 생겼어요. 뭐 블랙스완이 와서 시스템 위기가 생겨가지고 리만 브러더스 때처럼
왕창, 응? 왕창 경제가 망가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는, 예, 상황 봐서, 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했을 때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에 따라서 하고, 기간에 따라서 하고, 뭐, 돈이 생겼을 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50% 그다음에 자산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만 맞춰서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 수익이고 승률 50%에 수익 50%, 손실 아니 수익 100%, 손실 5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 비중을 50대 50으로 나눠서 에셋과 캐시를 나눠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스탁 1과 스탁 2죠. 50%씩 분산 투자를 한 거죠. 두 개, 두 개의 스탁을 가지고. 자, 둘 다 상승하는, 둘 다 상승했죠. 둘 다 상승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코릴레이션이 한 0에 가까운 것 같죠? 코릴레이션이. 보면은,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오게 되네요.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리밸런싱 하면. 분산하고 리밸런싱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인데 하나는 하락하는 자산이고 하나는 상승하는 자산. 여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더 수익이 많이 났네요. 네. 이게 자산 배분이고 리밸런싱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예, 이제 대부분의 스탁들이 피가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일일 수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일일 수가 없다. 일이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어떤 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다. 이런 리스크를 50%는 이제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산해라. 무조건. 저는 처음에 주식 배울 때 야, 무슨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분산을 하냐. 그냥 뭐 그냥 어? 조선하면 그냥 삼성중공 하나 사는 거고 뭐 하면 뭐 사는 거고 이런 게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계속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번씩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쪼개고 자산 배분해라. 그래서 둘 다 하락하는 자산이죠. 둘 다 하락하는 자산. 둘 다 하락하는 자산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코릴레이션이 일이 거의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밸런싱 하니까 이것도 상승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시죠. 응? 다 이제 시간을 끌고 리밸런싱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많이 당하지 않는다. 아니 거의 안 당하. 너 수익이 난다. 자, 기관 외국인들 다 이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빵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면 거래 비용은 엄청나게 나오죠. 나중에 뒤돌아보면 저도 한 10년 매매하면서 나중에 복귀를 해봤거든요. 돈이 다 어디로 증권사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50%는 대부분 맞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증권사에 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시면, 어, 어, 저도 그러면 제 자산 한번 보십시다. 예. 뭐 이거 옵션이고 옵션 계좌고 제가 이것도 계속 저도 손실이었죠. 처음에 이제 투자하고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건 딸 계좌고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0% 수익이죠. 자,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이걸 제가 몰빵을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얼마나 변동성이 커졌습니까?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 그런데 이걸 갖고 가고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였거든요. 올라가면서 또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일 되면 또 올라갈 것 같거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는 왜 나눴겠습니까? 또 거기에도 예? 이거에도 결국엔 배당금에 따라서 또 리스크가 뭐 존재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나눴고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또 넣었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안 넣은 게 저 SK 하이닉스로도 먹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싫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안 담았는데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긴 한데 아무튼 네, 다섯, 여섯, 일곱.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80% 수익이네요. 이것도 레인보우 로봇주에서도 두 개 골라서 들어갔죠.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운으로 맞은 거예요. SK 리츠 몇 개예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신성 델타테크도 이걸 어떻게 제가 그 이런 테마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얼마 안 되거든. 그리고 30만 원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처음에 40만 원 정도 들어갔나? 이게 좀 줄인 거예요. 올라가서 줄인 거근데 이거 더 올라가면 또 비중 또 올라가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금융주도 KB금융하고 신한주주 두 개 들어갔어요. 두 개.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 나중에 또 추가한 거고 금융주도 이렇게 나눴고 어? 그리고 반도체도 이렇게 나눴어요. 인텍플러스 응? 인텍플러스는 여기 있고 또 재계좌에 보시면 리노공업 있고 인텍플러스 있고 예, 저 30개 넘어요. 현대 로템도 어? 어, 이것도 나눴죠. 방산주는 현대 로템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렇게 아니 한미반도체도 나눠놨고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 있는데 수익률은 여기는 안 좋네요. 오래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해놨어요. 롯데케미칼 지금 51% 손실입니다. 손실 51%인데도 손실 그냥 갖고 가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바닥에서 이걸 팔까요? 지금 완전 바닥 같은데 이게 더 깨질 수도 있겠죠. 더 깨질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됐다 이거죠. 이거는 예.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됐잖아요. 최하위 비중이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뭐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게 상장 폐지되면 50만 원 정도 더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 근데 병렬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병렬 투자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도 뭐 30개 더 넘어요. 제가 뭐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조선주는 미포조선하고 삼성중공업 더 이게 더 분산 이게 중공업도 더 분산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제 수익률은 뭐 벤치마크 대비는 못 올라가긴 해 비슷하게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대신에 내려갔을 때 떨어졌을 때 덜 잃는 쪽으로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는 감소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산의 효과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어느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든과 동시에 줄어들면서도 리턴은 훨씬 더 덜 줄어든다. 그러니까
리턴 그 리스크하고 리턴하고의 관계를 이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리턴도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미드 리턴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변화를 해서 그런 거를 만들 게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은 이런 것도 가능을 하고요. 밤에 편안히 잠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원문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셀렉션 원문인데 대충 봤는데 예, 이렇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들도 이거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 통계학적인 이론이니까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통계학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론적인 배경 같은 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 어느 정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